새벽 2시 도시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모퉁이에 환하게 빛나는 유리창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작은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카운터 뒤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 머신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따뜻한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얀 금속팔이 매끄럽게 움직이며 완성된 커피 잔을 픽업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시는 커피를 만든 손이 사람의 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6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인 카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에서는 로봇이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심지어 배달까지 직접 합니다. 덕분에 사람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졌고 전체 매출의 36%가 새벽과 저녁 시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인공지능 매니저가 날씨에 맞는 음악을 고르고 메뉴를 추천하고 심지어 재고 관리까지 알아서 처리합니다. 편의점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로봇이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무인 가게와 로봇이 장악한 2026년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현실을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편리하고 멋진 기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일자리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로봇이 서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들여놓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요 수당도 주어야 하고 4대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은 한 번 사면 끝입니다. 전기료와 약간의 유지비만 내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아프지도 않고 휴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실수를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손님에게 친절하게 인사까지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무인 가게가 하나씩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만난 20대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카페 알바 자리가 넘쳐났는데 올해는 지원할 곳조차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나마 구한 자리도 시급이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고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일을 주어서 생활비를 벌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카페와 편의점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조리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국수를 삶고 볶음밥을 만드는 로봇이 실제로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로봇이 만든 음식을 꺼려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위생적이고 일정하다는 이유로 선호하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배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네 바퀴 달린 작은 배달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은 빗속에서도 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배달을 이어갑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 앞까지 직접 갑니다. 배달원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던 일을 이제는 거대한 로봇 팔과 자동 컨베이어 벨트가 처리합니다. 그 결과 물류 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비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을 하려면 최소 3명에서 4명의 직원이 교대로 일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 로봇 시스템은 초기 구매 비용이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이지만 1년만 지나면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전기료와 간단한 유지비만 들어가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무인 카페 운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36%가 새벽 시간과 저녁 늦은 시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 시간대에 인건비가 더 올라갔을 것이고 수익성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똑같은 비용으로 일합니다. 이 경제적 논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은 아직 로봇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시장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창의적 일자리가 아니라 그저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평범한 아르바이트 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코딩을 배우거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로 진출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도 다르고 경제적 여유도 다르고 교육을 받을 기회도 다릅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로봇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흐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확신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공감이든 창의성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말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로봇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새벽 2시 그 무인 카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